뉴스 바로 봅니다. 조선일보가 이제 일면에 항상 넣는 정기적 코너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반민주당, 친국민의힘, 반문재인, 친윤석열, 반북중러, 친한미일 이렇게 보도를 하죠. 조선일보가. 그리고 친재벌, 반노조 이렇게 합니다. 문재인 청와대 비리 폭로했다가 유죄 확정받고 구청장직 이름 김태우. 정작 비리 장본인들은 활개치고 다니는데 대법원 확정 판결 받은 겁니다. 김태우는. 그리고 김태우가 제기했던 건 아직도 1심이에요. 불법 부동산 거래 야이연 1심 위원지 상실형 돈봉투 코인 부동산까지 3콤보 3콤보래요. 이런 식으로 비아냥 되죠. 아직 가봐야 됩니다. 1심이기 때문에. 사드 괴담 난무했던 성주의 참외 분홍 역대 최다. 전자파에 참외 썩는다 선동한다 이등 보고 있나. 사드 괴담 아니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따 보시죠. 여야 후쿠시마 오염수 두고 너 마셔라. 화장실 물 마시냐. 정말 유치해서 못 봐주겠네. 이거를 희화하면 안 되죠.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심각한 얘기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식수로도 적당하다 그러면 그걸 바다에 왜 버립니까? 농업연수나 공업연수를 쓰면 되지. 식수로 쓰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일보가 쓸데없이 지금 자꾸 그 윤석열 편을 들고 일본 편을 드는 겁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제 그 채널에 들어오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 언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언론 소유주자 한번 보십시오. 왜 이런 보도를 하는지. 조중동이. 훈육도 아동학대로 몰리는 세태. 법원 떠든 초등생 야단친 교사의 무죄. 애당초 기소 대상인지가 의문. 그러면서 이제 그 되게 보수적입니다. 조선일보. 교사들 편들이죠. 근데 내용을 보면요. 이 교사 문제 많습니다. 제가 봐서. 떠든 학생을 불렀는데 다른 학생에게 얘가 잘못했으면 말해봐. 그 친구와 같은 학생에 막 성질이 부려도 네 부모님이 놔두시니? 뒤에 가서 서 있어. 너희 때문에 수업 시간 다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재판장 그래서 다소 과도하더라도 고의적 아동 학대로 평가할 수 없다. 과도하다는 얘기 했죠. 수학 문제 내고 너희 이거 못 풀면 원수인 머리다. 비군이 질문에 대답 못하자 너 청각 장애했냐? 재판장이 특정 학생 지칭 등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다. 근데 입증이 됐으면 이게 다 유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증거 불충분으로 그 형사재판에서는 그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를 판결하니까 무죄 판결한 거지. 이거를 그 교사 편을 들었다고 이렇게 그 조선일보는 보도하면 안 됩니다. 중앙아시아 정상들을 초청해 황제 의전으로 홀린 중국. 환대가 혼밥으로 바뀌는 것도 하루아침입니다. 반중국 보도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그 팔면봉 이거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어떻게 이렇게 비하는 될까 언론이라는 게 언론이라면서 이것도 제일 중요한 일면에서 아까 사드 괴담은 이제 그 말씀드렸잖아요. 사드 괴담이 아니다. 한국의 사드 안전하던 미국 관보의 전제파 인체 부장력 공지를 했다고 합니다. 공지를 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이 그 2019년 3월 20자로 한 거예요. 전자파로부터 항공기와 조종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구역을 설정한다. 또 사드 시스템이 작동할 시 군용 및 민간 항공기에 잠재적 영향을 미치고 시스템이 발산하는 전자파는 인간의 건강에 부정을 일으키며 전자장비에도 전자파가 관여하는 영향을 끼친다. 전자파가 참여하고는 상관이 없을지라도 인간한테 안 좋다는 거 아닙니까? 전자파는 나오고 있고. 그리고 미국 연방항공청도 전자파 나오니까 조심하라라고 관보에 게재까지 했는데 사드 괴담이나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조선일보에 또 다른 거죠. 이거는 이제 원자력은 기후위기 해결책, 비과학적 영어가 공포를 주장한다 이런 걸 했어요. 자기네 이제 행사예요. 회사 행사, 조선일보 행사, ALC 이제 폐막을 했대요. 그 올리버 스톤이 이제 그 영화를 만들었나 보죠. 그
조선일보가 주최한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기후변화를 주기온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탄소 부치 문제는 해결되고 있지 않다. 원전이야말로 기후변화를 해결할 가장 빠른 안전한 대안이다. 후쿠시마 사고에 대해서 당시 발생한 사망사고는 언제 때문이 아니라 수나무 때문이다. 이거 어제 많이 듣던 말이죠.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하죠. 방사능이 유출됐다고 하는데 방사능은 우리가 있는 이 방 안에도 있다. 인간 신체는 보고 능력이 있어 방사능에 노출된다고 해도 큰 문제 없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당장 1갤런 3.8리터이라도 마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선일보가 일면에 보도를 합니다. 결국 뭡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지해도 된다라는 그 영화 감독 얘기를 일면에 보도한 거 아니에요. 이 조선일보가 우리나라 신문 맞습니까? 그 일자시대 일장기 달고 보도하던 조선일보 생각납니다. 그 이제 올리버 스톤이 이제 그 원자력 다큐 제목에 나우를 비춘 이유가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크게 또 보도를 한 거예요. 자기네 행사에 관련해서. 지구 온도 상승의 이상 기후 심각, 탄소 배출 없는 원전이 최고 대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보시면 드라기가 인플레로 경기 침체다. 복지가 희생 안 하면 부채가 급증할 것이다. 복지를 줄이자 얘기하죠.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98세 마하티리도 모두 평등하길 바란다면 모두 가난해진다.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생각을 알고 있죠. 이걸 크게 보다는 지네의 생각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도를 하겠죠. 결국 조선일보 행사를 홍보하면서 아까 ALC 행사를 홍보하면서 원전 확대와 복지 축소라는 자기들 주장을 아주 그 와이드하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탈원전 관련해서 또 그 뭐 이제 그 서울대 원자력 정책 센터에서 자료를 내놨대요. 그 중앙일보가 이거를 당연히 받아 쓰죠. 일면에.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청구서 2030년까지 비용 47조다. 조선일보도 똑같이 일면에 보도합니다. 문 정부 때 23조, 앞으로 또 24조. 점점 커지는 탈원전 피해. 여러분 이거 따고 탈원전 피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보도하면 일단은 팩트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이제 그날 더 크게 합니다. 더 크게 보도를 해요. 문재인 때 탈원전 데모 두고두고 국민 돈 빼간다. 천문학적 청구서 결국은 국민 몫이다. 원전 폐쇄하고 건설막은 문정부. 경제성 낮은 태양광 풍력은 늘려. 수십조 비용 전기 가스료에 반영됐다. 한전 적자의 재정 투입 주장까지. 고시서든 세금도 국민이 부담하다. 보시죠. 하나씩. 원전 폐쇄하고 건설막은 문정부. 원전 폐쇄 하나 했어요. 박근혜도 하나 했고. 태양광이 풍력은 재생에너지로 유럽에서 이걸로 다 하고 있죠. 이거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얘는 거꾸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이제 거꾸로 가자는 거죠. 원전을 쓰자고. 수십조 비용 전기 가스료에 반영됐다. 수십조 비용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따 볼게요. 한전 적재의 재정 투입 주장까지. 고시서든 세금도 국민이 부담. 세금은요 모든 국민이 자기 소득과 자산의 다수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부의 재분배가 가능한 거죠. 근데 고지서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소득과 자산과 관련 없이 그 전기료를 부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절대로 그 세금처럼 소득세 분배 기능이 없습니다. 그냥 국민한테 전가하는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서울대 원자력센터의 탈원전 때리기, 그 센터장도 객관성이 의문된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비용이 47조라고 매우 비현실적인 가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정책포럼 사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그 고위 그 공직자를 역임했던 사람들의 모임이죠. 또 폄훼하고 왜곡했다. 전 정부 탓 시도한다. 신규 원전 부지 확보, 주민도 등이 얻는 게 가능한가? 등등. 그러니까 정책포럼 사회자가 이제 그 입장을 냈어요. 원전 비중 축소와 관련해서는 뭐라 그러냐면 기존 원전 최대한 활용하고 수명주기를 연장했대. 수명 다한 원전의 재가동을 불허하고 신규 원전 건설 대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 대체하자는 점진적 감축 계획을 추진했다. 그렇죠. 사회자는 7차 계약상의 원전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묻고 싶다. 7차 계획은 이제 박근혜 때 한 거예요. 이미 부지가 확보돼 있던 신한울 3, 4호기를 제외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넘도록 신규 원전을 어느 곳에 추가로 세울지 말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요체는 수명을 다한 원전의 재가동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 시절 수명이 다한 원전으로 폐로 결정이 내려진 것은 월성 1호기 단 한 곳뿐이다. 고리 1호기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폐로 결정이 내렸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원전의 점진적 감축을 위해 석탄 발전소 등 저가 화석 에너지 활용에 대해서도 상당한 탄력성을 부여했다면서 원전 발전량의 축소물을 전부 값비싼 천연가스 발전으로 대체한다는 가정이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석인가라고 질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전 발전량의 축소분을 제일 비싼 천연가스를 했을 때 얼마가 더 들었다. 그게 47조가 들었다. 몇십 년 동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탈원전 5년의 파급력, 2030년까지 47.4조 원 예상.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지들도 한계점을 인정해요. 원전 발전량 증가가 전량 가스 발전으로 대체된다는 것은 강력한 가정으로서 본검토의 가장 큰 한계다. 가스, LNG가 제일 비싸거든요. 원전이 제일 싸고. 그러니까 제일 비싼 가스를 지금 대체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원전 발전량 줄이지 않았어요. 증가를 안 시켰을 뿐이지. 근데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장이 이런 칼럼을 많이 써요. 중앙일보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저한 검증이 우선이라고 말 쓰면서 빗속 삼중수소보다 농도 낮다. 과도한 불안감은 별 도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전에 동아일보 작년 7월에서는 새 정부 원자력 정책부터 바로잡으라. 문정권 진영 논리에 국내 원전 답보하는 사이 경쟁국은 소형 모듈 원전 등 차세대 시장 선점했다. 미래 세대에 탈원전 원전 되돌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소형 모듈 원전 SMR은 아직 개발 중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도 지금 현실에서 가동되고 있는 원전이 아니고 원전이 작아질수록 더 위험하다고 얘기 많이 합니다. 방사능 폐기물도 많이 나온다고 얘기하고 이 사람의 주장은 그대로 인용보도를 한 거죠. 조선하고 중앙에서. 근데 왜 이렇게 족벌론들이 원전을 좋아할까요? 한국 원자력 산업협회예요. 이 구성하는 회원사들을 보면 재벌들입니다. 현대건설, 효성, GS, SK, 두산, 대우, 삼성, 대림 다 재벌들이죠. 재벌들 편드는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매일경제의 보도를 그전 걸 볼게요. 2022년 2월 15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죠. 탈원전 외친 문재인 정부 5년. 원전 오히려 더 돌렸다. 그러니까 탈원전 한 적 없어요. 원전 더 돌렸다고 하잖아요. 그 원전을 늘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꾸는 탈원전 얘기하는 탈원전 한 적이 없으니까 탈원전 얘기를 꺼내면 무조건 오보라고 보고 예고 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체감하는 전기요금 사간제의 무게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지난해 말 독일 주택용 전기요금은 전년 대비 83% 급등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시장에 막혔대요. 전기를. 근데 전기는 공공재죠. 누구나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적정한 가격에 공급을 해야 되고요. 근데 시장에 요금 막혔더니 아까 보니까 결국 2배라고 오른 거죠. 시장에 맡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일보만 병인데 농사 지어 남는 게 있을지 한번 상황을 보세요. 전기료가 1년 만에 55%가 뛰었는데 지금 영농자재 가격을 대폭 인상해서 지금 허리가 휘고 있죠. 농민이. 그러니까 조선일보 가난한 척 정치의 원조. 조선일보 문정권 부패 비리 언론에 알렸다고 유죄. 이게 정의인가? 이게 아까 그거예요. 김태우. 대법원 유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김태우는. 그리고 이제 김태우가 이제 폭로해가지고 재판 중인 사람들은 하급심에서 유죄를 받은 거예요. 아직 유죄 확정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면 안 되죠.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 추정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민주당 친국민의힘. 김태우가 국민의힘 소속이죠. 반문재의 친윤석열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매일경제로 보는 경제신문의 시각입니다. 첫 번째, 정경련이 한국경제협회를 재탄생한대요. 국정농단의 앞잡이였죠. 정경련 간판 바꾸기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12나노급 디램 세계 첫 양산했대요. 광고주죠. 삼성. 광고주 사업 파이팅이라고 외치는 것 같아요. 전세시장 난리인데 갭투자 다시 꿈틀.
서울 주택 경기 13개월 만에 기지개. 부동산 나라라라고 외치는 것 같죠? 연일 G7 보도 관련해서 친윤석을 보도를 합니다. 새로운 수준의 공조, G7 정상회의, 한미일 신밀월 시대. 한국 경제력 G8, 아까 심리덕 G8 윤석열 정부에 맞장구 치는 것 같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 외국인 도입의 도입 지시, 관계부처 강하게 나가달라. 대통령이 외국인 차별을 공식화한 겁니다. 이거를 뭘 좋다고 일면에까지 보도를 합니까? 매경제는. 강남 아닌데 분양가 3.3제곱미터당 1억 찍을 곳? 어디? 돈 버는 재미를 갖고 중앙일보가 이면에 엄청나게 보도를 하고 광고를 부동산 거를 실었죠. 중앙일보도 결국 부동산이여 날아라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 정부나 남탓 이제 못하겠네요. 왜냐, 우리나라가 1등국에서 꼴찌로 추락을 했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나온 얘기죠. 문재인 5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12%, 5년 통 12%로 일본, 미국, G7, 그 다음에 EU 27개국 OECD 평균보다 높죠. 중국만 우리보다 높습니다. 문재인 5년 중 팬데믹 이전과 팬데믹 이후로 나누죠. 팬데믹 이전에 8% 성장을 했고 일본은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OECD 평균 5.6%보다 높습니다. 팬데믹 이후에도 3.8%, 그래서 OECD 평균 3.0보다 높고 일본이 0.0인데 그보다 높죠. 근데 윤석열 1년 동안 어떻습니까? 0.9%밖에 안 돼서 일본의 1.3%, EU 27개국 1.2, 미국 1.6, G7 1.3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1등에서 꼴찌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경제 성장률 격차가 확대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3분기죠. 2022년 4분기, 2023년 1분기. 보면 일본의 성장률이 우리보다 이때 2022년 3분기엔 적습니다. 우리가 0.1%포인트 앞섰는데 2022년 3분기에 0.3%포인트 일본에 뒤지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에 0.4%포인트 일본에 더 뒤지고 있습니다. 점점 폭이 커지고 있죠. 격차가. 반도체의 2차 전지까지 탈중국 우리만 주관합니다. 중국 없이 전기차 생산이 거의 불가능하대요. 뉴욕타임즈 보도. 코발트 채굴 중국 소유 41%, 정년 73%가 중국 내에서 하고, 운국제는 중국이 70% 제조하고, 양국제는 92%, 배터리 셀은 66%, 전기차는 54%를 중국이 제조를 합니다. 중국 없이 거의 전기차 생산이 불가능하대요. 그래갖고 대중국 수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죠, 우리나라가. 근데 대미국 수출 비중도 높아지고 있죠. 비율이 똑같이 올라갑니다. 중국 수입 의존도가 커진다는 거는 중국 수입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우리가 전기차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2차 전지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작 2분 쉴 듯 칠 게 없네. G7에서 한미일 케미 가시 2분 동안 케미를 가시했습니다. 바이든 워싱턴에서 다시 보자. 중앙일보가 할 게 없으니까 이거 하죠. 바이든 일본에서 본 게 중요한 게 앞으로 또 워싱턴에서 다시 언제 볼지 모릅니다. 삼국정상 6개월 만에 다시 만나 분단의 일정 쪽에 10분간 약식회담, 대북 안보 경제 공조 심화하기로. 2분 동안 120초 동안 통역이 있는데 그럼 60초로 줄어드는데 한 사람도 20초 동안 대북 안보 경제 공조 심화하고 케미를 가시하고 분단의 일정을 쪼개서 수분과 양식회담을 했다고 이렇게 실드 친다고 쳐집니까 이게?